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느덧 6번째 강의예요. 마지막 주차 강의고, 그저 많이 왔고 이제 마지막까지 잘 해봅시다. 하기 전에 앞서서 제가 지난번에 과제를 내드렸었죠. 과제가 사실 근데 좀 어렵게 냈었어요. 일부러라기보다 한번 어렵게 내보고 싶더라고요. 얼마만큼 따라오는지. 근데 그 와중에 엄청 잘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물론 아직 과제를 제출 안 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가 못 받겠죠. 근데 일단 현재까지 제출한 선에서 엄청 잘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먼저 김태현 씨 먼저. 그리고 제출하신 분들은 어렵게 했으니까 그만큼 또 잘한 분들을 보면은 되게 감탄이 나오거든요. 봅시다. 일단 김태현 씨가 처음에 A는 0이고 B가 0이 아닐 때 이 조건, 이걸 잘했어요. 이게 없으면은 만약에 이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뒤에가 없으면은 이 경우를 따지지 못했겠죠. 그래서 이 B가 0이 아닐 때 이거 되게 잘하셨고, 또 전체적으로 코드도 잘했어요.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게. 그리고 4번, 아 잘하셨습니다. 일단 조건 연산자를 사용한 거니까 사막 연산자 문제 조건을 사용했다는 게 이게 어려웠을 텐데 진짜 잘하셨어요. 지금은 보면은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부호가 같은 경우를 1, 다른 경우를 제가 0이라 해볼게요. 같은 걸 1, 다른 걸 0, 다른 걸 0, 같은 걸 1, 다른 걸 0, 다른 걸 0 하면은 좀 간단해졌죠. 이게 어떤 논리인지 보면은 A가 0이잖아요. 그럼 일단 참이니까 1로 들어갑니다. 1로 들어갔죠? 그 중에서 A가 0보다 크면 1로 갑니다. B도 0보다 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1로 갑니다. C도 0보다 크잖아요. 그럼 A, B, C 모두 0보다 큰 거죠. 모두 0보다 크니까 부호가 같게 돼서 이렇게 돼요. 근데 이 B, C 중 하나라도 부호가 음수다. 그러면 A는 양수인데 음수인 거니까 부호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만약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 음수라면은 1로 가겠죠. A가 음수야. 근데 B도 음수야. C도 음수야. 그럼 셋 다 음수니까 1이 되고, B, C 중 하나라도 양수면 A와 부호가 다른 거니까 이게 부호가 다른 게 된다. 이런 원리입니다. 잘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안에 이 프린트를 썼다는 생각도, 이게 보기에는 코드가 복잡해지기는 하는데 이것도 그래도 좋은 시도입니다. 잘하셨어요. 진짜 잘했어요. 또 최준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이거는 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말 잘했습니다. 둘 다 0일 때, A만 0일 때, 그리고 존재하지 않을 때 중근인 걸 또 나타내 줬네요. 이거 잘했어요. 진짜 잘했습니다. 이분이 또 제가 좋았던 게 이거를 잘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양수냐 음수냐 이걸 따진 게 아니라 세 개의 정수의 부호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두 정수를 곱했는데 부호가 같다면,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면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면 양수. 그러니까 부호가 같다면 곱했을 때 양수겠죠. 부호가 다르면 곱했을 때 음수겠죠. 이 원리를 잘 사용하셨어요. 이분도 볼까요? 어떤 원리인지. 부호가 다르다면은 부호가 다른 거 0이라 합시다. 부호가 다른 거 0이라 합시다. 부호가 같은 거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순식간에 간단해지죠. 부호가 달라. 그러면 0이고, 부호가 만약 이게 아니라면은 곱했을 때 양수란 말은 A, B 부호는 일단 같아요. 그럼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것도 부호가 같으면 1, 다른 유형. 잘했어요. 이거 약간 제가 하는 느낌이랑 비슷하게 짜셨네. 그리고 이분이 아직 배우지 않은 Y를 썼습니다. 오늘 배울 거. 이분 고인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고인물 칭찬입니다. 그만큼 잘한다 이 뜻이고. 그리고 그 서영채분, 제가 이분 거는 사실 1주차 과제부터 되게 좋게 받아봤는데 코드를 되게 코드가 아니라 보고서 과제 제출을 되게 깔끔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코드도 정말 군더더기 없이 또 잘하셨고, 현재까지 받아본 근해 공식 코드 중에는 이게 제일 저는 보기 좋았어요. 바로 한눈에 들어오죠. x1, x2가 두 근일 테고 a가 0일 때 이 if와 if를 중첩시키니까 만약 여기까지 왔다면 a, b 둘 다 0인 경우겠죠. 이게 아니라면 a 하나만 0인 경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다는 점 굉장히 칭찬하고, 또 실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면은 2차 방정식 근을 구하는 거고. 이거 잘하셨어요. 이분은 하나하나씩 A, B, C의 부호로 하나하나씩 따졌네요. 그래서 A, B, C 모두 양수면 1. 이제 B, C 중 하나라도 음수가 있으면 부호가 다른 거니까 2. 이거는 A가 음수일 전제 하에 가는 거죠. A가 음수니까 B, C도 모두 음수면 1. 하나라도 다르면 2 해서 이분은 또 1과 2일 때 의미를 부여했어요. 제가 보통 하는 방식처럼. 그러니까 1일 때는 같다는 의미를, n이 2일 때는 다르다는 의미. 야, 이분 1학년이 맞나 싶은데 1학년 혹시 반수에서 코드 배우고 오신 거 아니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이야, 진짜 잘했습니다. 저는 저렇게 못했었는데 처음 배울 때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진짜. 그래서 해답을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 근해 공식 안 하고 이게 머리 쓰고 제일 어려운 거였으니까 이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이 문제만 그 부호 판단하는 거. 자, 최준하 씨랑 비슷하죠. 저는 이렇게 짰는데 최준하 씨가 어떻게 제가 하는 생각을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대단합니다. 고인물다워요. 자, A와 B를 곱해서요. 양수라는 말은 A, B의 부호가 같다는 말이겠죠. A, B의 부호가 일단 같습니다. 그럼 A, B 부호 비교했고, 그럼 이제 A랑 C랑 부호를 비교하면 돼요. 그게 이 과정인 거고. 그래서 AC가 양수라면 이거 괄호 하나 더 칠까요? 헷갈리니까. A, B, C 모두 곱했을 때 양수라면은 부호가 모두 같은 거. 아니라면은 부호가 다른 거인 겁니다. 근데 하나라도 0이 있을 경우에 A, B, C 하나라도 0이 있다면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0이 나오겠죠. 그래서 0일 때는 0은 반칙이지. n은 1일 때 부호가 같습니다. Sn이 0일 때는 세 개의 정수 부호가 다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이건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숫자가 몇 개 있어요? 1, 마이너스 1, 0 세 개 있죠. 이거는 하나라도 0이 있을 때를 제가 따진 건데, 그래서 얘는 n은 1일 때 같은 거, 0일 땐 다른 거, n이 마이너스 1일 때는 0은 반칙이지인데 0은 반칙이지 이렇게 한 건데, 이거는 별로 좀 복잡하니까 제 기준으로는 별로 그렇게 좋은 코드는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 이건 그냥 한 번에 이렇게 3학년 산자로 세 가지 경우를 따질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정석적인 풀이는 저는 이걸로 가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최준하 씨 제가 고인물이라고 뭔가 놀린 것 같아서 미안해요. 근데 진짜 잘해서 좋아서 그래요. 진짜 잘하셨습니다. 걱정이 들어서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치 진도 나갈게요.
자, 반복문이죠. 반복문은 어떨 때 쓰냐? 우리가 보통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컴퓨터가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고 뭔가 같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할 때 그게 유용하기 때문이잖아요, 컴퓨터가. 오늘은 그런 경우를 배우는 겁니다. 반복문. 말 그대로 뭔가 반복한다는 말이에요. 반복문의 첫 번째, while문. while문이 있습니다. while문이 무엇이냐? 자, 이건 while문은 아니고 우리가 만약에 이 우측의 출력 화면을 띄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측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싶어요. 그럼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어요. 0마일일 때, 1마일일 때, 2마일일 때, 3마일일 때 이렇게 반복적인 작업인데도 일일이 하나씩 다 출력을 해줬단 말이죠. 번거로워요. 그때 쓰는 게 바로 이 반복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는 첫 번째로 while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코드 설명은 뒤에서 또 자세히 드리겠지만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while, 영어 단어 while 있죠. 뭐뭐 하는 동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조건식이 참일 동안 얘를 실행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가 이 루프라고 하는데 루프, 고리. 뭔가 계속 순환되고 반복되고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나요? while 중괄호 안에 얘를 루프를 실행시킨다. 그리고 i는 0이었는데 이 루프 안에서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 조건식에 만족을 할 때까지 반복시키는 겁니다. i가 1씩 증가하는데 i가 6이 되면 당연히 이게 끝나겠죠. 뭐 이런 느낌인데 대략적인 개요는 그렇고 이제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중요한 거는 이 처음 배우는 while문이죠. 기본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while, 조건식, 그리고 중괄호, 이게 범위예요. 범위 안에 문장을 수행하고 그리고 문장을 다 수행해서 조건식에 해당이 안 되면 조건식이 거짓이 되는 범위 내에서 이게 루프가 종료됩니다. 어, 처음이니까 일일이 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말고 다음 코드에서 해볼게요. 얘는 문장 이거 한글 쓰는 게 귀찮아서. 자, 좌측과 우측 코드를 비교해 보면은 어때요? 우측이 좀 더 논리도 갖춰져 있고 좀 더 질서 정연하죠. 얘는 직관적이긴 한데 번거로워요. 코드가 내가 이걸 일일이 다 쳐줘야 된다는 점에서. 그 반면에 얘는 루프를 실행하면서 이 while문을 수행하면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해 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순차적인 숫자를 작성해 봅시다. 이거는 전에 했던 코드를 비교하면서 하면 좀 쉽죠. i가 1씩 증가되면서 이걸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거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해보실래요? 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처음에 정수형 변수 i를 0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 while이라는 루프 안에서 i가 1씩 증가되면서 5 미만일 때까지 이 i 출력하는 프리트문을 수행합니다. 자, 이거를 한번 우리 같이 해봐요. 자, 5까지 출력할 거예요. 자, 어떻게 되느냐? 처음부터 해봅시다, 우리. 원래 처음이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뭐든. 네, 혹시 약간 난해하고 어렵게 느껴진다면은 그건 진짜 처음이어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자, i를 0으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반복문을 수행합시다. 언제까지 할 거냐? i는 0인데 글쎄 나는 한 i가 5일 때까지 5보다 작을 때까지만 할게. 범위는 이렇게 설정해주고 그러면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뭘 할래? 나는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알아볼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i는 %d 이렇게 하면 되게 뭐야? std io.h 그리고 i를 일찍 증가시켜 줘야지 언젠가 얘 걸리겠죠.
얘가 없으면은 무한히 돕니다. 무한히 정말. 이렇게. 그만해. 그래서 i를 1씩 증가시켜 가면서 이 루프를 수행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잘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자,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i를 0부터 4까지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해서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반복문. 일단 현재까지 배운 게 while이니까 while을 써봅시다. while 반복을 할 거야. 언제까지 할 거야? i가 5 미만일 때까지 할게. 루프를 설정하고 5 미만일 때까지 뭘 할래? i를 출력할 거야. i. 그리고 이 상태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i가 0인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계속 이걸 돌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이 상태면은 얘는 무한히 계속 돌겠죠. 그래서 언젠가 이 범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이 조건식까지만 할 수 있도록 i를 1씩 증가시키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죠. 이제 좀 다듬어 줍니다. 코드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 여기에 줄 바꿈을 넣으면은 한 번 실행할 때마다 줄을 바꿔서 세로로 출력되겠죠. 네, 이런 식입니다. 이제 이해하셨죠? 그래서 i 값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면 처음에 i가 0이잖아요. i가 0이니까 조건이 참이네. 반복합니다. 1이 증가됐어요. 이 루프를 돌면서 i가 이제 이 루프를 만나서 1이 됐어요. 조건 참이네. 반복합니다. 1에서 2가 됐네. 반복. 2에서 3이 됐네. 반복. 4가 됐네. 반복. 이제 5가 됐어요. 5에서 반복하려 보니까 조건이 거짓이야. 그래서 그 타이밍에 중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i는 0부터 4까지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어렵지 않죠? 이제 1부터 5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머리를 써야 되겠지만 한번 해보실래요? 일시정지 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이거는 3분만 생각해 보세요. 3분만 어떻게 하면 될지. 넘어갈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s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해서 그 안에 이 j를 1이라 선언하고 j를 1부터 5까지 이 sum이라는 변수에 계속 더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자, 이 루프를 보시면 sum이 처음에는 0이었죠. 제가 이 연산자 뭐라 그랬죠? sum 플러스 등호는 j. 이거는 sum은 sum 플러스 j. 이거와 의미가 같다 했죠. 그래서 이걸 풀었으면은 여기서 숫자 이 부분은 j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sum은 sum 플러스 j여서 j가 처음에 1이었죠. 그래서 sum은 sum 플러스 1입니다. 근데 sum이 뭐였어? 0이었죠. 그래서 sum은 0 더하기 1 이게 입력이 돼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1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다 이제 2를 더합니다. 왜냐? j가 한 바퀴 돌면서 2가 됐잖아. 1이 증가됐잖아. 그래서 얘는 1인데 이제 1 더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한 바퀴가 돌았어요. 얘가 2면 이제 또 3이 됐겠죠. j가 1 한 바퀴 돌고 2 또 이제 두 바퀴째 3이 됐어요. 그러면 sum은 지금 1 더하기 2예요. 1 더하기 2인 상태에서 보니까 이번에 3을 더하네. 그럼 이제 또 뭐 다음 바퀴에 진행됐을 때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겠죠. 이게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값인데 여기에다 이번엔 또 4를 더하네. 그러면 또 다음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에다가 이번엔 5를 더하네. j가 또 4에서 5가 됐을 테니까. 5가 됐으니까 이제 이 조건, while의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루프를 탈출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로 sum은 1부터 5까지 더한 값이 입력이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이것도 하나씩 봅시다. 처음 하니까 네,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 거 보니까 제가 그렇게 이거를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봐요. 약간 암기식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좀 이게 충분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봅시다. 영어로 합시다. 자, sum 얘에다가 더한 값을 1부터 5까지 더한 값을 입력할 거예요. 합이니까 sum 이해하셨죠? 자, 반복문을 씁시다. 언제까지 반복할래? 너 j가 0부터 5가 될 때까지 반복할 거야. j가 0부터 5가 될 때까지 자 하나씩 증가시키고 그러면 j가 0부터 5가 될 때까지 너는 무엇을 할 거니? 라고 물어본다면 썸에 0이 대입돼 있죠. 여기다가 0에다가 j를 더하겠어. 이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간소하게 나타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j가 0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면 얘는 아니다. 설명은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얘는 0이죠. 0은 0 더하기 0이에요. 그럼 여기는 0이야. 이제 j가 루프를 돌면서 1이 되었습니다. 그럼 썸은 0 더하기 1이 되었습니다. 그럼 루프를 돌면서 j가 이제 2가 되었습니다. 썸은 0 더하기 1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죠. 0 더하기 1이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j가 2를 더했습니다. 아까 돌면서 제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또 돌면서 이제 3이 되었어요. 그럼 0 더하기 1 더하기 2에다가 3이 된 j를 또 더하는 겁니다. 그게 이 말이었어요. 아시겠죠? 썸은 썸 더하기 1, 썸 더하기 2. 그래서 1, 2, 3, 4, 5를 계속 이렇게 더하는 겁니다. 이번엔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 해봅시다. 이거는 쉬워요. 생각하는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코드 자르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더하기 해서 연산자만 곱셈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도 되고 이번엔 조금 다른 게 플러스 플러스가 아니라 i를 애초에 5로 시작해서 1씩 감소시켰네요.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반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다는요. 다음 처음에 i가 곱할 수예요. 팩토리얼은 이제 팩토리얼이 저장될 변수 이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 팩토리얼은 1이었잖아요. 0이면 안 되겠죠. 0에다가 뭘 곱해도 0이 되니까. 그래서 팩토리얼은 처음에 5입니다. i가 5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얘는 5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감소한다고 했죠. 그래서 1에다가 5를 곱한 상태입니다. 얘는 지금 5가 곱해져 5가 있죠. 5 곱하기 4. 5 곱하기 4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다음으로 해서 5 곱하기 4 곱하기 3이고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그래서 점점 1씩 감소시켜가면서 5팩토리얼을 만드는 겁니다. 팩토리얼 뭔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5팩은 5부터 1까지의 곱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 10팩은 1부터 10까지의 연속된 자연수의 곱. 뭔지 아시죠, 팩토리얼은? 이제 do while문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코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실행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답은 나와 있긴 한데 아무것도 안 뜨죠. 왜냐하면 얘가 조건을 만족을 안 하잖아. 이 while 안에 조건을 만족을 안 하죠. 그러니까 건너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근데 do while문 전 페이지와 비교해 보면은 이 루프만 여기는 이 루프만 바뀌었죠. 다 그대로인데 이 do while문은 뭐냐? do while문 했더니 전에는 안 되던 게 실행이 되네. 그러니까 n이 0이고 n을 1씩 증가시켜가면서 n을 출력시키는 코드네. 그래서 10까지 출력됐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이 do while문을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한 번 실행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양식은 다음과 같은데 이 do하고 중괄호 루프하고 그 루프 안에 우리가 실행시킬 코드를 짠 다음에 그 다음에 while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코드의 성격처럼 앞에 while이 아니라 do가 있어요. do 일단 한번 해봐, 일단 잡숴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최초 반복 문장을 일단 한번 실행하는 게 이 do while 코드예요. 뭔지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자, 이런 코드가 있어요. 얘는 실행하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그냥 이거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내가 만약에 y를 뒤로 빼고 일단 한 번에 실행해 보라는 do를 했어. 뒤에 있으니까 문장 종결 세미콜론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 되던 게 n이 0이잖아요. 그럼 일단 실행 한 번 하면서 n이 1이 됐어. 그럼 조건을 만족하죠. 그러면서 실행이 됩니다. 이 do while문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에 이 세미콜론 while에 붙는다는 점. 제가 이거를 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네. 이거 보시면은 while에 세미콜론 이 중괄호 안에 루프 안에 실행할 코드에만 평상시처럼 붙고 while 자체는 안 붙잖아요. 근데 이 do while 근데 이 do while에는 여기 붙습니다. 세미콜론. 얘가 끝났다는 걸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문장이 완성되었다 해서 세미콜론 붙습니다. 이거 주의하시면 돼요. 이것만. 다음.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while문과 do while문을 비교한 거네요. 차이 아시겠죠? 얘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루프를 실행한다. 얘는 일단 한 번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while의 조건을 따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금 다른 활용인데 이거는 브릭이에요. 브릭. while 안에 조건이 1이죠. 1이 뭐예요, 여러분? C 언어에서 1이 참, 0이 거짓. 이거 이렇다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while 1은 일단 루프를 돌리는 겁니다. 일단 무한 루프를 계속 돌리는데 만약에 if 안에 조건이 충족됐으면 브릭, 이 루프를 탈출해라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while을 무한 루프를 일단 실행한다. 그래서 if 조건을 만족하면은 루프를 탈출한다. if 어디 갔어? if 안 보이죠, 여러분? 조건을 만족하면 루프를 탈출한다. 실행하다가 이 n이 10보다 크면은 브릭, 루프 탈출 이렇게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자, 샵 include stdio.h 하려던 게 뭐였지? 출력하고자 하는 게 n을 0부터 10까지 출력하는 거네요. 그러면 n을 선언합시다. 0으로. 그리고 while문을 일단 루프를 돌립니다. 그리고 n을 출력을 해요. 일단 루프를 돌리고 n을 출력을 합니다. 줄도 바꿀 거예요. n을 당연히 점점 증가시키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언제까지 루프를 돌릴래? 라고 물으면은 n이 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돌릴게. 아니다. n이 10보다 커지면 그만할게. 이런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잘 되죠? 화면 보셨나요? 자, 0부터 10까지 잘 되죠? 일단 while 1, 일단 루프를 돌리는데
루프를 돌리면서 n을 출력하고 그 n을 1씩 증가시킵니다. 그러다가 n이 10보다 크면은 그만 이 루프를 빠져나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브릿 이거였어요. 이제 포문, 저는 개인적으로 와일문보다는 포문을 좋아하고 자주 사용합니다. 와일문은 좀 더 범용적인 반복문이라면 포문은 약간 수학적이고 좀 수식적인 그런 느낌이 좀 더 그런 거에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이 있어요. 약간 논리나 수리적인 기능을 할 때 포문이 좀 더 유리한 것 같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볼까요? 어때요? 처음 보면 어렵지만 찬찬히 따지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봐봐요. 인트에 정수형 변수 선언했어요. 그리고 n은 1부터 5까지 n을 1씩 증가시켜가면서 n을 출력할 거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1, 2, 3, 4, 5가 나왔어요. 어때요? 쉽죠? 얘가 while문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쉬워요. 양식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는데 이 의미가 좀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n이 1부터 5까지 하나씩 증가하면서 근데 순서가 1부터 5까지 증가한다 이거보다는 1부터 하나씩 증가시키는데 5까지 증가시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편할 거예요. 다시 1부터 1씩 증가시키는데 5까지 증가시킨다. 아시겠죠? 쉽죠? 쉬워요 이거. 이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본 양식은 다음과 같아요. FOR, 호 안에 소괄호가 있고 그리고 초기식 세미콜론, 조건식 세미콜론, 증감식 그리고 문장. 이게 보시면 얘는 1부터 1씩 증가하고 5까지잖아요. 근데 5부터 1씩 감소하고 1까지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얘는 1, 2, 3, 4, 5 이렇게 되겠지만 5, 4, 3, 2, 1 이걸 출력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 말로 하는 것보다 역시 말로 하는 것보다 코드 한번 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자, int n, n을 선언했어요. 반복문, 포문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n이 0이고 n을 5까지 하고 n을 1씩 증가시킬 거야. 루프가 형성됐죠. 뭘 할 거냐? n을 출력할 거야. 출력할 거야. 그리고 n 하나 출력할 때마다 줄바꿈도 할 거야. 이게 끝입니다. 어때요? 쉽죠? 뭐 반대로 해볼까요? n을 5부터 이렇게 있죠. n이 0부 이상일 때까지 n을 하나씩 감소시키면서 할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5, 4, 3, 2, 1, 0이 되겠죠? 5부터 1씩 감소시키면서 0 이상일 때까지 아니면 뭐 1까지 해볼까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죠? 5부터 1씩 감소시키면서 n이 0, 초가 0보다 클 때까지 이렇게 되겠죠. Y문보다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Y문이 더 쉬울 수도 있겠죠. 그건 여러분 취향이에요. 자, 포문으로 1부터 5까지 합을 구해봅시다. Y문이랑 똑같은 연산으로 하면 돼요. 한번 여러분이 코드 작성해 보실래요? 자, 일시정지 하시고 코드 작성해 봅시다. 작성했죠?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썸을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n을 1부터 5까지 더하는 겁니다. 이 연산되는 과정은 while문에서 설명했으니까 자세하긴 안 할게요. 자, n은 1일 때 1 더하고 2일 때 1 더하기 2, 3일 때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이해하셨나요? 어떻게 되는지? 화면 잠깐 일시정지 하시고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처음에 썸이 0이에요. 0에다가 1을 더했어요. 그 다음에 루프가 한 바퀴 돈 거예요. 여기서 새로운 루프예요. 그리고 n이 증가가 됐어요. 여기서 n이 증가 1씩 루프 한 바퀴 돌 때마다 증가된다 했죠. 1씩 루프 두 바퀴째예요. 그래서 식에 따라서 n이 2를 더한 거고 1 더하기 2
알겠죠?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간단한 응용인데 뭐냐면 좌측과 우측 코드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n이라는 정수형 변수의 차이죠. 무슨 차이냐면은 아니다. 자, 이게 우리가 방금까지 한 코드예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n을 여기 루프 안에서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n은 밖에서 쓰일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기서만 이 루프 범위 내에서만 쓰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만한 점은 n을 하잖아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n은 이 중괄호 범위 안에서만 살아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유추할 수 있는 점은 이 썸이라는 것도 결국 메인 함수 이 중괄호 안에서 살아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나중 가면은 메인 함수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성한 임의의 함수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제가 진도상 설명하지는 않을 테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된다.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말씀드린 거예요. 자, 두 번째 활용. 좌측이 아까 이 for문 안에 반복문 안에 변수를 선언한 거고 얘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입력된 정수까지의 합을 구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건데 이것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식으로 실행이 되는 거냐면 여러분 몇 가지 해보고 싶어요. 우리 549까지 더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이거를 해봅시다. 우리 샵 include stdio.h 그 메인 다 선언했고 여러분 어디까지 더할 건지 이걸 n으로 선언합시다. 그리고 역하세요. 그리고 포문 안에 i는 0부터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우리가 입력한 정수까지 더할 거잖아요. 그래서 n까지로 해줍니다. 그래서 썸도 해야 되겠네요. 여기서 합시다. 썸 0. 썸에다가 i를 더하는 거예요. 그리고 프린트 너무 설명 없이 작성했네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정수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썸을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i가 0부터 입력한 정수까지 이 i를 1씩 증가시키면서 썸에다 더하는 겁니다. %d 이런 식으로 되는 점 아시겠죠?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중첩된 반복문이에요. 보시면 별이 J1부터 5까지 별을 5번 했겠죠? 5번 출력했겠죠? 그래서 이게 J에 대한 반복문입니다. 여기 J 보이시죠? 안에 있는 포문에 대한 반복 5개. 이제 이 반복한 거를 I라는 큰 틀에서 또 5번 이렇게 크게 반복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반복하고 이 반복한 거를 또 크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 포문, 안쪽 포문, 바깥 반복문,
안쪽 반복문. 이품은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품문처럼 얘도 중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i가 처음에 1일 때 j가 1, 2, 3, 4, 5 이렇게 반복이 될 거예요. 이제 얘가 끝났으면은 i는 한 바퀴 돌면서 다음 단계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i가 1대 1, 2, 3, 4, 5, 3일 때 1, 2, 3, 4, 5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는 아까 거와 내용은 똑같은데 이번에 이거를 그냥 수치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냥 표시한 거예요, 우리가. 아시겠죠? i가 1일 때 j는 1, 2, 3, 4, 5. i가 2일 때 j 1, 2, 3, 4, 5. 이것도 볼까요? 하나씩? 이거 말고 우리 이거 해봅시다. 이거. 자, 메인 함수까지 했어요. 그럼 우리 폼은 돌릴 거예요. i는 0부터 까지 i 플러스 플러스 그리고 또 포문 안에 또 포문 부터 j는 5까지 j 풀풀 중첩된 반복문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 뭐 할 거냐, 얘를 쭈르륵 5개 출력해 봅시다. 별을 일단 5개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줄을 바꿔줍시다.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0부터 0부터 하지 말고 1부터 합시다. 1부터 5로 얘가 1부터 5까지 얘가 1, 2, 3, 4, 5 5개가 출력이 되겠죠. 이게 끝나면은 줄을 바꾸면서 그 다음으로 또 5개가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5번 반복되겠죠. 왜냐하면 이 i라는 큰 반복문 안에 있으니까. 아시겠죠? 얘를 반복한 걸 5번 반복한 거를 또 크게 반복한다. 이런 겁니다. 또 해볼까요, 그러면? k는 1, k 이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얘도 줄을 바꿔줍시다. 그러면 5번 반복한 거를 5번 반복한 거를 5번 반복하고 그걸 또 5번 반복하고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첫 번째 그냥 이 한 줄로 이루어져 있는 건 K에 대한 반복, 한 뭉텅이로 이루어져 있는 건 J에 대한 반복, 그리고 이 전체 큰 5번 반복, 하나, 둘, 셋, 넷, 5덩이, 이거는 이제 또 I에 대한 반복이겠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그냥 제가 재밌어서 하게 되네요. 네. 뭐야 이거?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거 설명드렸죠? 얘는 그냥 i가 첫 번째일 때 j가 1, 2, 3, 4, 5 이렇게 된다. 이거를 그냥 보여주는 코드예요. 실행해 볼까요? 얘는 실행만 해볼게요. 원리는 아까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아까 별 5개 한 거랑 똑같은데 별 첫 번째 별, 두 번째 별, 세 번째 별, 네 번째 별, 5번째 별. 또 이제 두 번째 1, 2, 3, 4, 5. 세 번째 또 1, 2, 3, 4, 5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쉽죠? 이제 이 중첩된 반복문을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구구단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이건 1부터 9잖아요. 그래서
2단일 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1은 2, 2는 4, 2, 3, 6, 2, 4, 8 할 때 그 1, 2, 3, 4, 5, 6, 7, 8, 9 그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1, 2, 3, 4, 5, 6, 7, 8, 9 얘는 바깥쪽 포문은 이제 단수 2단인지 3단인지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i가 2일 때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2 곱하기 5, 2 곱하기 6, 그래서 2 곱하기 9까지 쫙 출력하고 한 칸 띄우고 이제 i가 3일 때 3, 3이 1은 3, 3이 6, 3, 3, 9, 3, 4, 12 이렇게 출력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i, j, i 곱하기 j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j가 1, 2, 3, 4, 5 컨티뉴문은 뭐냐면 이거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루프를 도는데 0부터 10까지 돌잖아요 얘는. 근데 0부터 10 중에 뭐 짝수번을 빠지고 싶어, 그러니까 짝수번을 건너뛰고 싶어 할 때 쓰는 게 이 컨티뉴 연산자 컨티뉴입니다. 얘는 한 단계를 한 루프 한 바퀴를 스킵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건너뛰는 겁니다. 여기서는 i 나머지 연산자 2는 1일 때, 그러니까 이게 즉 홀수일 때, 홀수일 때 이 루프 한 번을 건너뛰는 거예요. 그러면 홀수일 때 루프를 건너뛰면 남는 건 짝수만 되겠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컨티뉴를 만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복 과정을 건너뜁니다. 그래서 i가 홀수라면은 자, if 이게 홀수죠. if i 나머지 2는 1이면 컨티뉴 내려가지 말고 건너뛰어 해서 해당 단계 반복문 실행을 안 합니다. 이거를 응용해서 자, 뭐가 있을까요?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일 때를 건너뛰어 봅시다. 그 i 나머지 3이 0이면 실행하지 마. 그러니까 실행하지 말라는 게 건너뛰어. 그게 아니라면 i를 출력해. 이러면 되겠죠? 보시면 그러면 3의 배수는 제외한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출력되었죠. 3 없고 6 없고 9 없고 이런 식으로 100까지 하면은 0부터 100 중에 3의 배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자, 과제는 다음과 같은 화면 출력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출력하냐면 이거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것도 좀 머리 쓰는 문제거든요. 근데 코드가 복잡한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틀을 조금은 약간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 문제 봤을 때 뭐 포문 안에 if문 써서 이렇게 하나 했는데 정석적인 풀이는 if문 안 씁니다. if문 써서 되면은 그것도 정답이에요. 여기는 조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든 이런 출력 화면을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건 과제는 아닌데 네, 과제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출력 화면, 이 문제 자체가 과제 풀이에 대한 힌트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힌트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6차시 과제는 이거 한 문제예요. 이거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하셔서 해보세요. 중첩 반복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화면을 한번 출력해 봅시다. 아시겠죠? 그럼 일단 6차시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6차 끝.